나 오늘 팔로업부터 이게 팔로업 자체가 이제 이따가 다룰 얘기랑 좀 연관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팔로업을 되게 오래전에 이 얘기들이 나오자마자 써놨는데 저희 녹음 전날? 전전날? 밤에 갑자기 뭐 거의 끝판왕이 하나 나와서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지난 방송 때 그 IAP 이제 우리나라에서 IAP의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가 돼서 아직 사인 안 했어요. 참고로 제가 알기론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안 했는데 제가 그거에 이제 팀 스위니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는 한국인이라는 트윗을 했습니다. 그 약간 예전에 그 베를린 공수 때 나왔던 그 명문장을 돈 떠서 했는데 실패했죠. 예, 뭐 그랬는데 그래서 뭐 그래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지한테 좋으면은 뭐 어디든 뭐 그거 아니겠어요. 한국인 아니겠어. 뭐 한국인이든 어디든 뭐 저쪽 독일에서 법 통과했으면 독일인 됐을 기세야. 저는 좀 이 사태를 보니까 좀 이 아저씨가 좀 일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론기요? 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치? 여긴 이분은 예. 일론하고는 좀 다르게 옆에서 막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끼를 아주 감추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뭐 근데 이제 이따금씩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 최근에 있었던 그 프로젝트 리버레이션 그거 자체는 음. 아마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똘끼를 감추지 못했던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똘끼가 결국은 이따가 얘기할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그게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에픽이 한국에서 이제 IAP 이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포트나이트를 다시 살려달라. 근데 애플이 법적 근거가 없다 아직.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왜냐하면은 포트나이트가 앱스토어에 다시 나오려면 일단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정지된 에픽의 개발자 계정을 먼저 복구가 돼야 되는데 이제 포트나이트를 올렸던 이제 그 개발자 계정이 복구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애플 입장은 그때도 그랬고 니네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 우리는 안 아, 풀어줄 거임. 법은 아니고 계약, 뭐 아니 약관이라고 그러죠. 약관. 개발자 약관을 어겼으므로 니네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거다. 그래서 뭐 맞죠.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아마 이 법 조항 중에 그런 게 있기는 해요. 뭐 부당한 이유로 앱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한데 거기에 앱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개발자 계정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플 입장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그것도 있고 아직 유효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서명 안 끝났고, 예, 그렇습니다. 그 서명이 안 끝났고요. 서명을 하더라도 이렇게 바뀐 개정법에 대한 시효는 6개월 뒤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해서 법이 되고 나서 6개월 뒤기 때문에 아직은 당장은 그게 안 되고요. 그러니까 외신에서 이걸 보도를 했을 적에 이제 이 6개월 유예 기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별로 안 알려졌었나 봐요. 그래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게 법이 시행이 되냐부터 이런 혼란이 있고 뭐 존 그루버도 막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뭐 대통령이 사인하고 6개월 뒤라고.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사실 이 법령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개정안이요. 그냥 기존 그 전기통신사업자법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 개정 사항만 담긴 거라서 그 PDF 자체도 그렇게 안 길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뭐 하여튼데.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딱히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게 법이 통과가 됐더라도 통과되더라도 문제가 이게 이 사람들이 깽판을 쳐서 계약이 무효가 된 시점이 법이 통과된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이제 이 계약을 다시 살리니 뭐 갱신할 거냐 말 거냐는 애플이 이제 결정할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한 5년 동안 애플을 조사를 했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애플이 리더 앱이라고 규정돼 있는 이 굉장히 애매한 그게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 리더 앱의 개발자들이 그 앱 내에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면서 이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손쉽게 계정을 설정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리더 앱 아주 애매한데 여기에는 이제 뭐 애플 보도자에 따르면 리더 앱은 이전에 구매한 콘텐츠 또는 디지털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및 비디오 등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 그러니까 근데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클라우드 게이밍도 사실 비디오 스트리밍인데. 근데 애초에 그거는 근데 애초부터 애플이 아예 못 박아버려서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대충 우리나라에서 예시를 들면 리디북스나 그죠. 넷플릭스나 그리고 오디오니까 뭐 하다못해 뭐 일단 오디오니까 당연히 뭐 멜론이나 스포티파이 이런 애들, 그리고 뭐 넷플릭스 이런 애들, 오디오 하면 아마 혹여나 팟빵이 iOS 앱에서 지금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게 뭐 유료 후원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iOS 앱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분명 이 IAP 관련 문제로 아마 이것도 가능해지는 법적 근거가 나오는 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이제 그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을 한다는데, 이게 뭐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하나의 웹페이지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웹페이지 디자인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애플의 이 사항 자체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아마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게 뭐 가이드라인에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때 좀 이제 특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 뭐 이것도 이따가 얘기할 주제와 또 연결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 맨 위에 하고 그 주제는 맨 아래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 네, 저희가 좀 순서를 좀 이상하게 꼬아버린 바람에, 네. 그 다음 소식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땅콩 고객님이 얘기를 하셨었죠. 그 SSD로 채굴하는 가상화폐 치아라는 게 있었는데, 얘네가 벌써 거품이 빠졌나 봐요. 예, 그래서 벌써 치아 삐고 있다는. 예, 이건 편집하시고 예. 거품이 빠지 안 편집할 건데. 예, 하여튼. 거품이 빠지고 있다면 뭐 거품 빠지는 건 뭐 모든 코인들이 하는 짓이라 별로 관심은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거품이 빠지면서 이제 그 채굴하던 SSD나 보통 다 SSD죠. 이걸 하드 가지고 이 짓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SSD를 재포장해서 다시 새 것처럼 파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요하고요. 그래픽 카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지만 SSD는 진짜 이런 식으로 리드라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은 수명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예. 뭐 그래픽 카드야 이제 뭐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SSD는 확실히 수명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해야 되고, 아마 그 스마트 정보를 확인하면 되긴 될 텐데 그게 또 초기화가 된다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싸게 나오면 안 사는 걸로. 좀 이상하게 많이 싸다 그러면 좀 의심을 좀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이제 중국이 그 강력한 셧다운법을 시행을 한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신규 게임 등록 금지라는 이 초강수를 또 띄웠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 당국은 그러니까 신규 온라인 게임 판호 발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통지를 했는데, 새로운 게임을 줄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 상황에서 새 게임 허가가 당분간 중단될 것이고, 언제 다시 게임 판호가 발급될지는 알 수 없다. 이번 조치가 게임 업계에 새로운 타격이 될 것이다. 아니 이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별 타격이 없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판호를 새로 못 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사드 옛날 사드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 일단은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좀 웃긴 게 음흠. 그러면은 새로운 게임을 등록 못하게 하는 게 과연 게임 중독을 그거 하게 될까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뭐 새로 할 게임이 없어서 내가 게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이걸 노리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뭔가 아예. 새로운 게임이 이제 게임 안 하던 아이들까지 이끄는 그런 게임이 나와서 그 아이들까지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노리는 것 같은데, 게임에도 유행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 언제는 뭐 쿠키런 하고 있고, 쿠키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게임 유행이 있는데 그걸 끊어보겠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하고 있는 조치들이 좀 실패하고 있다는 게 이미 보이고 있어요. 이제 어린아이들 게임을 못하게 하자마자 이제 약간 롤 같은 게임인데 왕자 용료였나? 거기서는 이제 막 60대 할머니들이 펜타키라고 쓸고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60대 할머니가 재능을 찾아서 그런 거일지 아니면 손자가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래서 뭐 부모님 계정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생각을 해봐요. 할머니가 갑자기 혁복에 나타나서 싹 쓸고 다녀. 그게 말이 될 수 있지. 될 수 있긴 한데, 숨겨진 고수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어. 그쵸.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고 뭐, 실제로 그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어디 예전에 롤 한창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롤 하는 와중에 화장실을 가야 됐나?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여기 캐넨이라고 이제 쥐같이 생긴 애 있는데 네. 쥐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이거 누르면 돼요 하면서 하고 가르쳐주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네. 할머니가 솔로키를 냈다고. 정신 차리고 보니 그렇다고 해요. 뭐 그래서 저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건 아는데 뭐 그래요. 뭐 약간 농담기도 있긴 했는데 그렇겠죠.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다 옛날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셧다운제 했을 때도 비슷했잖아요. 뭐 이거 뭐 그냥 결국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다고 그 이제 저 이안 말콤 박사의 Life Finds a Way. I'm simply saying that life finds a way. 과연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팔로업은 여기까지고 저희가 이제 바로 본